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한국 시간으로 13일 새벽에 개막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다수 참여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K제약 바이오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좋은 뉴스가 들어왔어요, 일단.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요, 매년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의 좀 방향성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도 좀 다수의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참석을 하면서 K바이오 경쟁력과 성장 스토리를 글로벌 무대에서 지금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제 단기적인 홍보 무대라기보다는 글로벌 자본과 기술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을 좀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중장기 성장 경로를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기술 수출 규모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실적의 1등 공신은 단연 플랫폼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 기술,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기술로 여러 치료제를 찍어대듯이 개발할 수 있는 마치 이제 신약 개발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갖다가 이제 피하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글로벌 면역 항암제인 키투라드를 갖다가 정맥 주사로 맞고 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데 이제 이렇게 피하 주사로 하면 2, 3분 만에 끝납니다. 또 이제 국내 대표적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랩바디 이중 항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뇌질환과 또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갖다가 두 개를 동시에 타겟하는 이중 항체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3대장 중 하나인 니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항체에 강력한 항암 약물을 붙여서 계속적으로 약을 개발해서 이제 기술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이 김대준 전문역이 방금 언급한 제형 전환 기술이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매우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특히 좀 눈에 띄었던 플랫폼 기술 중 하나가 이제 방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이제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소로 바꿔주는 제형 변경 기술이었는데요. 이 기술은 이제 약효 자체는 좀 그대로 두면서 투여 방식만 좀 바꾸는 게 핵심인데 원래 이제 몇 시간씩 걸리던 이제 주사를 이제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편리성이 있고요. 병원 쪽에서도 효율이 좀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한 번 쓰고 이제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항체 치료제에 좀 반복을 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점이 현재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하 주사 시장도 성장 속도가 지금 꽤 빠른 상황인데요. 작년에 361억 달러 수준이었고 2034년에는 700억 달러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제형 전환 자체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하나의 큰 흐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이제 블록버스터 약의 가치를 좀 바로 끌어올려줄 수가 있고 또 새 신약 개발에 비해서 임상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뀌는 기술이 단순히 이제 신약을 보완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서 상업화 속도랑 수익성을 좀 동시에 개선해주는 이제 핵심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아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투자의 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들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나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항암 기술로 꼽히는 ADC, 항체 약물 접합체도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ADC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는 항체에다가 그 세포 독성 그 약물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정상 세포들은 피하고 암세포만 없애면서 항암 부작용을 없애고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는 항암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연결하는 링커, 그리고 페이로드라고 하는 그 약물을 갖다가 이 조합을 바꿔가면서 여러 ADC 치료제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 리가켄 바이오는 이미 여러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이어갔고 이제 ADC에서는 대장주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들어온 ADC 그 상장 기업이 오름테라픽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ADC 이중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앞세워서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요. 상장 후 바닥에서 10개월 만에 약 한 10배 정도 주가가 오르면서 그 ADC 테마가 주목하는 데 큰 이제 역할을 했고요. 또 이제 뒤이어서 ADC 관련된 인투셀, 그다음에 이제 에임드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하면서 ADC 플랫폼도 증시시장의 바이오 테마 중에서는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가장 핫한 시장은 단연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사제 중심이던 비만 치료제 시장에 최근에는 먹는 알약 치료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원래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중심은 이제 주사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굉장히 핫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먹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굉장히 핫했는데요. 여기에 좀 더해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요. 일단 한 번 맞으면 약효가 몇 주에서 길게는 이제 몇 달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된 제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좀 맞아야 됐던, 계속해서 좀 맞아야 됐던 그런 치료제의 불편함을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이제 제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어떻게 가능하냐면 약이 이제 몸에서 나오는 속도를 이제 조절하거나 분해하는 걸 좀 늦춰서 혈중 농도를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제품이고요. 비만은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좀 관리해야 하는 이제 만성 질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얼마나 좀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맞는 횟수 자체를 좀 아무래도 좀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능도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끄는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일라이 릴리도 앞으로의 이제 경쟁 포인트로 투여 편의성과 얼마나 오래 효과가 좀 지속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해서 이제 흡수 편차가 좀 적고 기존 주사제보다는 오히려 맞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어서 효능이랑 편의성을 좀 같이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차세대 제형 기술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이 인류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뭐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팀회식을 했는데 15kg을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감량하신 분을 뵈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제형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서 점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까? 어때요? 예,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핫한 바이오 분야가 이제 비만 당뇨병 치료제 시장인데요. 네네. 이제는 성분 경쟁을 넘어서 제형 전쟁으로 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사 간격을 늘려주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이제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이 분야에서의 한국 바이오텍 기업들의 입지가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미립구,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입자 형태로 약물을 담아서 1개월 지속 주사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일라이 릴리와 지속형 이제 주사제 본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G2G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기업도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그런 이제 지속형 비만 주사제,
그런 다음에 또 제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G2G 바이오는 베링거 인겔하임과 이렇게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의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장기 지속형에 관련된 비만 치료제 플랫폼 파트너로 주목받으면서 다른 빅파마들하고도 지금 현재 협의를 논의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먹는 약과 장기 지속형 플랫폼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병행해서 앞으로 시장이 좀 커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경구제랑 장기 지속형 이제 주사제가 서로 좀 경쟁하는 구조로 간다라기보다는 같이 좀 병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요, 한 번 치료를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환자들의 유형이 있을 겁니다. 뭐 체질도 다 다를 것이고, 또 약효에 대한 효능에 대한 니즈도 전부 다 좀 다를 텐데, 그래서 먹는 약이 이제 경구제는 아무래도 일단 주사를 맞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초기적인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용 편의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 또 수요를 흡수하는데 유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장기 지속형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맞는 횟수를 좀 크게 줄여서 수능도를 좀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한 이후에 뭐 유지 단계라든지 또 고위험 환자군한테도 강점을 좀 보일 수가 있는 제형입니다. 실제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도 뭐 주사제라든지 뭐 경구제 그리고 이제 차세대 지속형 제형까지 여러 제형을 좀 개발을 하는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현재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기술이 더 낫다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환자군을 좀 세분화해서 각 상황에 좀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국 시장의 핵심은 뭐 주사제냐 아니면 뭐 경구제냐 뭐 이런 걸 좀 따질 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경구제랑 그리고 지속성이 강한 장기 지속형 제형을 어떻게 좀 잘 조합하느냐에 오히려 더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 제형이 함께 좀 공존하는 방향으로 시장 성장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그죠? 네, 어떤 그렇죠. 사람은 주사가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최근에 동물 실험 폐지 논의가 이어지면서 동물 대체 실험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가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좀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게 오가노이드라는 분야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체의 줄기 세포를 이제 3차원으로 배양을 해서 인체 장기 유사 구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왜 요새 이렇게 각광을 받냐고 하면은 이제 작년에 미국의 FDA에서 이제 동물 실험 의무를 폐지하고 이 오가노이드를 갖다가 대체 시험 기술로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동물 실험보다는 이 오가노이드를 활용을 하면 훨씬 비용 절감도 되고 또 간편하게 독성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 뜨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로켓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3D 프린터로 피부와 장기에 이제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서 붙이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TNR 바이오 팹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기업은 3D 이제 프린팅 기술을 갖고 있어서 뼈, 인골 같은 조직 구조물을 찍어내서 이제 신약 시험용 조직이나 또는 이제 이식용 지지체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토모큐브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세포나 작은 장기를 사진처럼 이제 평면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D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회사들이 만든 오가노이드나 또는 이제 세포 속까지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검사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제약 바이오 업종은요 어쩔 수 없이 금리와 매우 민감하게 연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이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올해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올해 제약 바이오 시장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있었던 금통위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직전에 나왔던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발언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퇴진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시장의 참여자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궁금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간결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원달러 이제 환율 고환율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오늘 금통위가 일단 동결을 좀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지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자, 이 두 개를 우리가 같이 놓고 봤을 때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양국 모두가 아직 원화 이제 약세,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흐름을 원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두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로 추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의 추세가 꺾였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왜 그런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 달러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통화 정책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네.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냐면 현재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퇴진의 압박을 트럼프가 좀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증을 가져보실 수 있을 만한 게, 그러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네. 전체 시장이 막 출렁이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큰 영향은 좀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이런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연준 의장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다수 의원이 같이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퇴진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끼친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혹은 뭐 연준 의장의 어떤 정책적 성향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끼치는 어떤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좀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격을 과하게 주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대준 자문역과 함께 제약 바이오 금은동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 제약바이오 동메달은 알지노믹스입니다. 알지노믹스. 예. 자, 이제 알지노믹스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RNA를 갖다가 정밀하게 고쳐서 암이나 또 희귀성 난치성 질환을 갖다가 이제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알지노믹스는 이제 세계 최초로 RNA 편집 플랫폼을 앞세운 기업인데요. 기술 구조 자체가 워낙에 특이해서 사실상 직접적인 글로벌 비교 기업이 없는 그런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일라이 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 이미 조 단위의 딜을 성사시켰고요. 또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신규 상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번 신규 상장했을 때 또 기관의 의무 합약 비율 자체가 약 74%로 해서 장기 성장성에 이제 베팅을 한 기관의 이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종목이라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좀 없겠네요.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되니까. 예. 자, 동메달 기업은요. 바이오테크 기업 알지노믹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메달 기업 살펴보죠. 예, 은메달 기업은 G2G 바이오입니다. G2G 바이오. 예, 그렇습니다. 자, G2G 바이오는 한 번 주사하면 약효가 이제 몇 주에서 또 길게는
몇 달까지 이어지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바이오 기업입니다. 현재 치매 치료제, 또 비만 당뇨 치료제, 또 수술 후 통증 이러한 그 탈모까지도 여러 적용증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지속형 그런 그 주사제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시장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빅파마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성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이 영역은 이제 플랫폼 기술만 입증이 됐을 때 여러 질환으로 이제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회사들은 보통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네. 이 회사들은 이제 좀 짧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G2G 바이오도 이미 베링거 인겔 하인과 장기 지속형의 주사제 제형 개발을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이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글로벌 다른 그 제약사들과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제휴와 공동 개발 논의가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은메달 기업은요, 현재의 제약 트렌드를 잘 반영한 G2G 바이오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정확하게 종목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힌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식의 발견 카톡 이제 채널에서만 공개되는 금메달 기업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 대장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이 기업은 기존에 있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갖다가 더 오래 지속되고 더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기술을 수출을 해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까지 이제 성장을 했고 이제 플랫폼 경쟁력이 실제로 검증된 바이오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힌트만 들어도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김대중 자문위원만의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제 이 금메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끼리 우선 협상권을 두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을 만큼 금메달 기업의 그런 위치가 아주 크게 성장해 있습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미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물질 이전 계약 체결이라는 것 갖다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이제 본 계약을 기다리는 것만 해도 이제 수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제 제한된 구조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은 순번을 정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를 앞둔 글로벌 제약사들에게는 금메달 기업의 그런 이제 기술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그 제품 경쟁력을 갖다가 유지 확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략 요소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금메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약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조율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조만간 기술 이전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후 계약들도 이제 유사한 조건으로 빠르게 연속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121선 이동평균선에서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현 구간에서는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기 적절한 그런 시점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금메달 기업으로 갖고 왔고요. 이제 오른 다음에 이제 살 걸 하지 마시고 네네. 이제 이 한번 지금 들어오셔서 한번 금메달 기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훈 자문장의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죠?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거듭 강조드립니다.